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김문수 캠프 공보전략단장, 김병욱 이재명 캠프 경기도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성호 단장님, 국민의힘은 이틀 전 밤사이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당원들이 후보 교체를 막았습니다. 당원들이 처음에는 단일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 후보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후보 교체는 반대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해석합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원래 상대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합쳐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어서 통합을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네. 결렬되고,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편법이고 불법적인 그런 후보 교체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모두가 다 합쳐가지고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먼저 민주적 정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당원들이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님,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 전과 사범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 내쫓기 실패했는데 이 후보의 표현에 따르면요.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12.3 비상계엄과 내란도 정말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채 가지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정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벽 3시, 4시에 접수를 받고 32종의 서류를 모 후보는 미리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대로 후보 교체 작업을 착착착착 진행하는 걸 보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몇 달 전에는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리고 보수당이라는 것은 질서를 잘 유지하고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보수당인데, 그동안에 집권을 몇 번씩이나 했던 보수당의 모습으로서 정말로 이게 맞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정말 맞는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고 그 장면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연속으로 2번 벌어진 거죠. 네. 그 모습 속에서 아마 국민들은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공과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국민들을 걱정시켜드리고 아무 원칙과 명분 없는 이전 투구식의 난장판 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당이 맞아?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당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이 일을 지켜나갈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단장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당권파의 이른바 책임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3시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그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미 사퇴를 했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선제적인 결단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원내위원장이라든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을 지고 저는 물론 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이 지금 난장판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난장판 정치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당헌 당규를 어기고 무리하게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 책임을 물론 당사자들도 져야 되겠지만 이거에 네. 대해서 법적인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른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되지만 지금 선거가 20며칠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지도부의 자발적인 퇴진 그리고 그 후에 당을 다시 창조적 파괴하는 보수 정당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지금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란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김문수 네.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 즉답을 피했는데요. 후보 교체를 두고 갈등이 심했는데 국민의힘 향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남의 당의 얘기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네.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하나된 모습을 갖춰 나가겠죠. 네. 그런데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외치신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되고 나서 물론 지도부에서 너무 예의 없이 어느 시간의 여유도 없이 단일화를 공박한 거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만큼의 책임감 있는 단일화의 자세를 보여줬는지 네. 그 부분은 또한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규책 사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슴말을 내뱉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여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도 책임감 있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떠나서 과연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의 지지 기반이 다르거나 또는 지역 기반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좀 다를 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다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모셨던 분이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 아바타죠. 네. 김문수 후보는 그 더 나가서 사실 정광훈 목사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구적인 그동안의 생각과 활동을 해오신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합쳐서 단일화를 이룬다고 했을 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지금 마무리도 쉽지 않겠지만 설정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뭐 이 임팩트 있는 그런 단일화는 아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방금 제 김병욱 위원장께서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단일화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것이 상당히 민주당한테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거와 효과가 같은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예를 들어서 비판과 관심이 지지율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큰 지지율의 폭의 상승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그 단일화 시점을 못 박지 않았고 그것을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바타 얘기도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 홍준표 후보가 탈리반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주의자입니다. 제가 옆에서 후보를 쭉 지켜보면서 저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노동운동부터 해서
앞으로 보수 진영을 정말 중도 쪽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 선출을 두고 좀 내용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빅텐트라는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당내 통합이 우선은 이제 과제가 됐는데 이 빅텐트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빅텐트가 빈 텐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극우 스몰 텐트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과거 DJP 단일화나 3당 합당이나 서로가 정당의 지향점이나 지역 기반이라든지 살아온 이력이 다른 분들이 합쳤을 때에 말 그대로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장관직과 국무총리를 했던 분들이에요. 분들이고 그동안에 국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 쓴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네, 말 그대로 그냥 예스맨으로 장관직을 수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엉망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지리라고 IMF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많이 무너졌고 많은 국민들이 또 삶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두 장관 또는 국무총리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또 다른 분들 뭐 오라 이렇게 해서 텐트를 친다 그랬는데 과연 이 두 분 중심으로 아니 김문수 후보겠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다른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모일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나머지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누군가가 김문수 후보를 땡겨갈 가능성이 높지 김문수 후보로 중심을 해서 큰 텐트가 쳐지리라고는 저는 그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배워온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확률이 낮다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하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을 그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탈당을 하거나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말뿐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의 사죄를 하고 그 죗값을 받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많은 선행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반 이재명이라는 허울 갖고 큰 텐트를 쳐서 무조건 해보겠다. 그 이외에는 비전도 없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이를타 할 뭐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거든요. 네. 그 속에서 무엇을 갖고 대선에 출마하셨고 국민들에게 어떤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뼈저린 그리고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장 단장님. 김문수 후보에게 놓인 과제 이제 방금 이제 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광훈 목사도 통합 대상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거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줄곧 이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탈당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라 이런 요구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계획이세요? 탈당과 뭐 입당 그것은 본인의 자유고 네. 지금 이번 대선의 구도 이슈 인물에서 구도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왜 빅텐트론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합체된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박스권 안에 지지율이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선이 국면이 되고 과연 어느 만큼 치고 올라갈까? 최근에 50%를 상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작용으로서 50%를 상회했다 보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연대라든가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정립을 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기존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은 전직 대통령이고 네. 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입장에서 출당을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취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구태 정치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당내 쿠데타로 규정했는데요. 뭐 이거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를 돕는데 어떻게 적극 나설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선거가 아니라 민주 세력 대 반윤석열, 반내란, 반국민의힘의 구도로 가리라고 봅니다. 네. 원래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선거의 본질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집권해왔던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었죠. 그리고 이 선거가 앞당겨진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과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들이 지금 광장에 나오고 화가 나 있는 것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극우적이고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러면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봅니다. 이것이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막 그림을 그리는데요.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봅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고 내란을 심판해야 되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자에게 철퇴를 가해야 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자. 네.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반윤석열, 반내란, 반국민의힘 연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이 앞서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던데 이 탄핵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을 경우 과연 이 당내 의원들 간의 화학적 융합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원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법원에서 내란이 아직 확정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것이 내란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는 있다. 네. 물론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권력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 지난번 뭐 31번의 탄핵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안 삭감이라든가 뭐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어떤 폭주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수없이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숫자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회에서 폭주로 인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적 가치에 위주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자유적 가치를 국민의힘이 지키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란 심판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은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서 제1당인 민주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일당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상당히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돼서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도 네. 크다고 봅니다. 김병우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뭐 강원, 충청, 특히 이제 영남권 험지 중심으로 돌았는데요. 이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층까지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합니까? 이번 이재명 캠프의 3대 키워드는 현장, 경청 그리고
국민 통합입니다. 네. 현장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자. 그래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고 우리의 말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국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괴롭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듣는 경청의 자세로 그러다 보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3대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에 맞게끔 지난 한 주 강원도, 경북, 그다음에 충청, 경남 이렇게 순회를 했고요. 이제 내일이 첫 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하고요. 이제 판교에서 거기 또 김병욱 전 의원 지역구였던데. 제 옆지역구입니다. 네, 옆 지역구입니까? 네. 판교에서는 유세는 안 하고 네. 간단한 모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탄에 가서 또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잘 듣겠다.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하겠다. 그 자세로 남은 20일간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남 창녕에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임을 밝히면서 홍 전 시장과의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국민의힘 핵심 지역인 영남권을 지금 흔드는 모양새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념 문제 때문에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연합함으로써 그런 보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벤치마킹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후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으로 가서 물론 본인이 영남 출신이지만 영남 그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보수 정치인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집권을 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복지에서 중도 성장 이런 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시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호남당이고 영남당이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적 가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정당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뭐 만약에 저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호남에 가서 저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인사신데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고 제가 뭐 그걸 언급할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지만은 좀 선이 굵은 정치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 검사부터 쭉 이력을 보면 나름대로 원칙 있는 보수의 길을 걸어온 분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경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부족한 면 이런 부분을 대해서 잘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혹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정책에 대해서는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정책을 잘 수용을 하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로서의 경험, 정치가로서의 경험,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그리고 대권도 삼수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본인이 이룩한 업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랑 잘 소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배울 것은 배워나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단장님, 네.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 등록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두고서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제 후보 교체 등을 놓고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표가 이준석 후보에게로 옮겨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까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오늘 명실상부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일은 자중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 그리고 이게 당이냐 뭐 이러면서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 그 비판을 하는 것이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것만큼 정당 보수 정당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다고 보고 우리 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국민의 여명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당을 정말 창조적 파괴로 해서 네.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중질환이란 그 보수 지형의 표심이 갈 데가 없으면 이준석 당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구도로 빠르게 정립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김병호 위원장님, 이준석 후보 뭐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에 막판 단일화를 했듯이 이게 최종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라는 게 예단하는 것이 100% 적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 같고요. 설령 단일화가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명분이 없어요. 한덕수 전 총리처럼. 네. 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군인을 동원한 비상경과 내란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입장이 없다 그러면 저는 대선 후보로의 자격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최근 극우적인 모습 속에서 이준석 후보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지지율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뭐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버거운 상대가 되는 겁니까? 근데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